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최근 중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발생해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잖아요. 예.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증상자 한 명이 발생했고요. 네. 오늘 이 중국 당국이 그 원인 불명의 폐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발표를 했는데 관련 내용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애초 중국의 보건 당국은 이번 폐렴이 사스나 중동판의 사스로 불리는 메르스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사스의 원인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라고 한다면 사스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6개가 지금까지 보고가 됐는데 이제 4개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정도의 가벼운 증상을 일으키는 거고 나머지 2개 중에 하나가 그 사스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고 그 나머지 하나가 메르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인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중국 당국이 확인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를 일으켰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굉장히 유사한 바이러스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CCTV에서 보도를 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 의견은 어떤가요? WHO 역시 이제 추가 연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예. 사실은 이제 이게 그 바이러스가 이제 어떤 바이러스가 하나가 있으면 그 바이러스와 굉장히 비슷한 그 아형의 바이러스들이 있잖아요. 예. 독감 바이러스가 이제 그런 경우에 속하는데 이번에 그 발표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사스와 얼마나 유사한지에 따라서 뭐 인체 감염 여부라든지 그 확산이 얼마큼 더 빨리 일어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집단으로 발병한 곳이 우한시의 화난 해산물 시장이라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게 수산물 시장이긴 하지만 야생 동물도 취급한다 이런 보도도 전해졌어요. 관련이 있을까요? 이제 외신을 보면은 여기 이제 수산물 시장이긴 하지만은 뭐 이렇게 뱀도 팔고 뭐 새도 팔고 예. 토끼의 내장 같은 것도 파는 곳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바이러스가 원래는 동물에만 감염하는 바이러스가 있고 인간에게만 감염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게 동물이 사람이랑 같이 가깝게 지내다 보면은 원래 그 동물만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예. 이 사람도 감염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동물들만 감염하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까지 감염할 수 있도록 좀 능력이 진화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확히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뭐 감기 등의 가벼운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2개의 종은 이제 뭐 이렇게 사스나 메르스를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이 6개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 추가로 한 종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번에 밝혀진 건데, 자, 그러면 이번에 확인된 이 신종 바이러스 과연 이 기존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어떻게 다른지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파스테르연구원 김승태 박사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자, 2002년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스 바이러스와 이번에 밝혀진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까지는 잠정 판정이긴 하지만요, 유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지금 그 중국 당국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봐서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스와 메르스가 많이 유사하지만 분석 결과 그 중에서도 더 사스와 가까운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현재는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사스의 경우는 인간 대 인간의 감염이 됐었고요. 그리고 메르스의 경우도 제한된 조건에서는 인간 대 인간의 감염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인간 대 인간 감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인간 대 인간 감염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에서 아직 추가 감염이 없다고 하니까요. 예.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그거를 이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사람 간의 전파가 뭐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확정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바이러스는 원래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숙주 세포에서만 생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잠정 판정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인간의 감염이 만약에 가능하다면요. 그 경로는 어떤 식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RNA 바이러스로서 이제 바이러스 돌연 변이가 굉장히 잘 일어난다는 점을 일단은 지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한에서 그 수산물 시장, 아까도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야생 동물 고기 등을 취급했다고 하고요. 예. 바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생겨서 감염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 역학조사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사스의 경우는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창궐했었던 이후에 보고된 사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몰한 건데 중국에서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세계적으로 약간은 도시화가 진행된 거에 약간 원인을 좀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그런 야생 지역들이 이제 많이 이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됐고요. 예. 그리고 동시에 그런 데서 있었던 그런 야생 동물 고기를 또 시장에서 취급하게 됨으로써 이제 네.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면서 그래서 감염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 환원 해산물 시장에서 야생동물과의 접촉 가능성 제시를 하셨는데 추가 연구를 더 진행해 봐야겠지만요. 혹시 모를 이 바이러스 대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공중보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메르스 사태 당시에 취했던 그런 조치들을 일단 선제적으로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연구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2002년 이후로 계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런 발생 확산을 막기 위한 이제 연구, 특히 뭐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 연구들을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계속해서 저희도 보도를 통해 연구 결과나 역학조사 내용 전해드리겠지만요.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질병관리본부의 권고 조치들 잘 시행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한국파스텔연구소 김승태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중국 그 원인 불명 폐렴과 관련해서 국내 이제 증상자가 한 명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국내 보건당국은 이 국내 증상자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질병관리본부는 이 증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병원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뭐 사스가 관련된지도 이제 조만간 발표가 나올 것 같고요. 중국에서 밝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여부도 예. 뭐 이번 일주일 정도 이내에는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바이러스라는 게 참 자꾸 변종이 나오다 보니까 정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예. 하루빨리 원인이 밝혀져서 더 큰 혼란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